만약 3개월 시한부 삶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마산의 한 스튜디오. 주인공 소윤이는 앉기도 힘든데 신이 난 어른들. 탤런트 되겠다. 이게 안으로 굽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또렷한 얘기거든요. 화면 쫙 봐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 밖에 예쁜 애들 같은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 사진. 소윤이가 태어나면서 32살 엄마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기다리던 아기를 가졌다. 행복했다. 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 참기 힘든 고통이 계속됐고 아기 낳은 다음 날 엄마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때 3개월이래요 처음에. 그거 어떡하라고요. 나 죽는 방법도 모르고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때까지 고통만 받고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이제 3개월 동안 죽는데요. 죽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다. 소윤이 엄마 안소봉. 32살의 젊은 엄마 안소봉. 그녀와 보낸 지난 6개월은 한 엄마가 어린 딸을 위해 버텨낸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지난 1월 마산. 소봉 씨가 잔뜩 멋을 냈다. 이렇게 이쁘게 오셨네. 괜시리 제가 주인공도 아닌데 제가 주인공처럼 해가지고. 김소윤. 태어난 지 100일 된 소봉 씨의 하나뿐인 딸. 이거 좋아요. 유나 이건 아니야. 목욕하는 거 아니야. 옷 벗었다고. 왜 이렇게 힘줘? 뭔가 기분 좋아? 100일 사진 찍으려면 옷을 몇 번씩 갈아입어야 하는데 다행히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삼돌이 같잖아. 아프다는 거 맞지? 내 중에는 못 푼다. 태어나자마자 한 달을 입원해 어른들을 걱정시켰던 소윤이. 옳지, 잘한다. 그렇지. 고맙게도 지금은 건강하다. 자, 우리 삼촌 아까 내가 했는데 손 살짝 보여주세요. 원래 이쁘다니까요. 화면빨이 되게 이 잘. 고개 탁 들어줘야 예쁜데 맞아요? 그러게. 어머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 그게? 어? 요걸 못 들어줘, 요거를. 아, 그래 우리 천사를. 엎드려지면 원래 엎드려 장면이었는데. 저 우량한 모습을 거라도 천사가 못 날아가지고 용서는 것 같지. 날아야 돼, 날아야 돼. 소윤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란 지난 100일이 소윤이 엄마 아빠에겐 악몽 같은 나날이었다. 얘는 오늘 같은 시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을 때 진짜 제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나아야겠다. 100일 사진을 찍은 다음 날 소봉 씨가 3개월 만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말기 암 환자인 그녀의 기대 여명은 3개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있었는데 상태는 최악이었다. 암이 이렇게 퍼지려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암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영어학원 선생님이었던 소봉 씨가 2살 연하의 대학생 재문 씨를 만나 결혼한 건 재작년. 1년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했고 배가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참기 힘든 고통. 주변에선 다들 입덧이라고 했다. 그냥 애 낳으면 다 그냥 애 가지면 그 정도는 고통 있다. 그래서 제가 임신 한 32주 때 정말 못 견디겠어요. 진짜 32주 때는 정말 제가 제 손으로라도 배를 째가지고 애를 낳고 싶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그거 모를 거야 아무도. 그냥 주변에서는 시선이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고. 애기 가지면 다 그런 건데. 결국 36주째 유도분만 하루하고 반나절을 진통했다. 하지만 아기만 낳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다. 아플 때도 밥 한 번 맛있게 못 먹어봐서 애기 낳으면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면서 애기 모여줄 생각만 했었지. 그때 이후로 애기 한번 못 안하고. 첫 한 번 못 물리고 암 선고를 받았다. 남은 시간 3개월. 핏덩이를 떼놓고 항암을 시작했다. 그런데 임신 전보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진 상태. 물도 넘기지 못했다. 독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2달이 갔다. 간장이 더 맛있어. 항암을 포기하고 병원을 나오면서 그녀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덕분에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조심스럽게나마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었는데 벌써 또 감각 떨어졌다. 내 간장 왜 이리 많이 먹어? 네 간장이 맛있다. 기름이 많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다가도 문득문득 아이가 보고 싶어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배 아파 낳아놓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어머니가 소윤이를 데려오셨다. 얼굴이 좀 낫네. 얼굴이 좀 낫네. 재문 씨와 소봉 씨의 결혼 기념일이라고 먼 길을 달려오신 것이다. 두 달 반 만에 엄마를 처음 본 소윤이는 낯이 설다 울어대는데 엄마 이래. 엄마야 해. 엄마. 아, 엄마. 아이 좋아. 소봉 씨는 딸을 안아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정말 좋다. 태어나면서 엄마의 혈액을 삼켰던 소윤인 염증 수치가 높아 입원을 해야 했다. 혹시 엄마의 암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소아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했다. 천만다행, 소윤인 이상이 없다고 했다. 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웃어주니까 아는 것 같아. 아 이거 말하잖아요. 아 엄마? 아이 좋아. 까꿍. 진짜 아무리 피곤하고 밤에 잠 못 자고 해도 좋으니까 건강해서 소연이 옆에만 계속 24시간 내도록 한 번 있어 보는 게 소원이에요. 남들에겐 시시한 이런 일상이 소봉 씨에겐 정말 간절한 소원이다. 이튿날 아침,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밤을 보낸 소윤이가 다시 마산으로 돌아간다. 어린 딸이 가는데 엄마는 손인사도 하지 못한다. 소봉 씨도 재문 씨도 말이 없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던 방. 낳자마자 얼마나 이쁘게 울었는데 많이 울지도 않고 환우분들이 다 축하해줬는데 애기 다 이쁘고 건강하다. 아기를 낳아놓고도 부모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기막힌 상황. 그때 잠깐 행복하고 이게 뭐고 아파도 좋은데 소연이 점점 크면 이제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어머니보다 소연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 나도 이제 며느리 노릇도 하고 싶고 엄마한테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당신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잡기 힘든 꿈이 된 걸까. (12월) 중순 소봉 씨가 다시 입원했다. 소봉 씨는 병원 알레르기가 있다. 출산 직후 받았던 항암 치료의 경험이 끔찍했던 까닭인데 아파요? 병원 건물만 봐도 인상을 쓰던 소봉 씨가 입원에 동의할 만큼 상태가 나빠진 것. 괜찮아요? 몇 시간 드셨어요? 사실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음식만 조절하는 건 죽기를 기다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루 걸러 한 번씩 하던 구토가 점점 잦아졌다. 소봉 씨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 두꺼비처럼 웅크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밤이 늘어났다. 계속 먹는 양이라든지 지금 뭐 하여간에 거기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엔 조금씩 개선됐는데 지금 조금 그러네요.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뭐 여기서 주신 약에 대한 반응인지 그런 부분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얘기 좀 해볼게. 속이 어떻게 아파? 그냥 뭐 할 거냐. 아, 얘기도 해보자. 약 먹기 싫다. 약 먹기도 싫다. 그런데도 소봉 씨는 의사에게 증상을 알리는 걸 꺼려했다. 받아주죠. 아, 계속 울리면 안 되는데. 올리기 싫으면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 뭐 침을 맞든지 뭐 방법이 좀 물어보자고. 좀 이따 괜찮겠지. 수화가 안 돼서 그래. 토하는 것만이 냉사가 아니잖아. 소봉 씨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을 버틸 수 없게 될까봐. 알았어. 얘기할게. 재문 씨는 소봉 씨의 두려움을 안다. 늘 낙천적이고 씩씩했던 아내. 어린애가 돼버렸다. 임신했을 때도 재문 씨가 잠에서 깰까봐 다른 방에 가서 혼자 울며 밤을 새던 아내. 이렇게 등을 문질러주면 그때 잠깐 졸곤 했는데 이럴 때가 제일 좋아. 제일 좋다고? 옆에 있는 게.
그래. 자기 등을 누가 쓸 수가 있냐. 안 미안해도 되지. 아이고, 걱정 하들 마시고. 피곤할 텐데. 안 피곤하네, 이거. 편하다고 하면 안 피곤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소봉 씨에게만 매달린 지난 석 달이었다. 다행이다.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해. 와이프가 너무나도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랐는데 애기 놓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다가 젊고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5살에 아빠와 사별하고 장녀로 엄마를 도우면서 자란 소봉 씨. 재문 씨는 소봉 씨에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런데 꿈을 향해 한 걸음을 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다. 솔직히 저 하느님도 많이 원망했어요. 한 번이면 되지. 연달아 두 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렸죠.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이거네. 저 사람 살려내겠다고. 아내가 죽어간다는데 곧 죽는다는데 재문 씨는 어디라도 매달리고 싶었다. 가수 비의 열렬한 팬이었던 아내를 위해 공식 팬 사이트에 글을 남겼다. 편지라도 한 통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비가 소봉 씨를 직접 찾아온 것이다. 아내의 손을 잡으며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었다. 기쁘게 저 사람 좀 기쁘게 해줄 일이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해. 그때 이제 정진우 씨 생각나네. 꼭 만나게 해주고 싶더라. 서울도 올라와 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종일 누워있던 소봉 씨가 엄마에게 등 떠밀려 산책을 나왔는데 옥상 한가운데 놓인 케이크. 소봉 씨 얼굴에 웃음이 핀다. 남편이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련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안 해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옷이 작은 거 아니야? 재밌나? 그리고 아들 좀 웃기려고 데리고 했다. 들어가라. 그래 이렇게 가깝다. 아니 형이야 병원 한 바퀴 돌아. 가야겠는데? 불켜라 꺼지겠어. 안경은 뭐야? 이 유치함 뒤에 숨은 남편의 마음을 소봉 씨는 안다. 어울리지 않나? 왼발에 기봉이 같지 않나? 소봉 씨도 재문 씨에게 장단을 맞춰준다. 맞아. 당신도 웃겨. 당신도 웃기다. 어이, 너무 좋다. 우리 소연이 크면 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샀다. 꼭 해줘. 하나 구매. 실컷 웃은 것만도 정말 큰 선물인데 또 선물이 있단다. 우와. 마음 들어? 어. 당신이 그 바지하고 맞는 구두가 없다고 했어. 내가 백화점 가서 하나 샀다. 와 이쁘다. 백화점에서 샀다는 걸 강조하는 재문 씨. 됐나? 소봉 씨는 처음으로 백화점 신발을 신어본다. 구다 돼. 저거. 마음 들어? 응. 고마워. 응.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을 뛰어넘겠다고 생각하면서 버틴 석 달이었다. 어머니 너무 섭섭하시겠다. 좋아라.
이거 이제 중독되겠는데. 맞나? 안경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제. 번호. 재문 씨의 이벤트가 효과가 있는 모양이다. 완전 다 나한테 다 나. 마음은 곧 몸이라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의 마음에 평화가 왔다. 하루를 장담하기 힘든 게 말기 암 환자. 어제와 오늘 상태가 천지 차이다. 고토는 이제 소봉 씨의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토사물 색깔이 달라졌다. 시커멓다. 이 변화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소봉 씨다. 나빠졌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그래서 남은 시간이 더 짧아졌단 말을 듣게 될까봐. 소봉 씨가 토할 때마다 재문 씨는 촬영을 해두었다. 아무리 봐도 이제까지와는 색깔이 다르다. 명치 끝에 종양이 벌떡벌떡 뛴다. 그게 이제 출혈이 계속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자꾸만 자게 되는. 그 출혈되는 원인이 그 뭐 종양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는 그렇게 아팠는데. 그녀의 몸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었다. 어제보다도 상태가 더 나빠졌다. 안 편하. 안 편하고 도대체 뭐 어디 아픈지도 모르겠고.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은 잘 넘어가 주길 바랐는데 몸이 힘드니 감정도 수습이 안 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어머니가 소윤이를 데리고 오셨다. 오늘이 소윤이 100일. 무슨 일이 있어도 100일만은 집에 내려가 챙겨주려 했는데 소윤이에게 엄마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엄마 소연아 엄마. 소윤이를 앉자마자 눈물이 왈칵 났다. 사람들은 소윤이가 없었다면 더 빨리 암을 발견했을 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만약 소윤이 엄마가 안 됐더라면 그녀는 삶에 미련이 없었을 것이다. 엄마. 그냥 곁에 있고 싶어져요. 계속 그냥 뭐 내가 꼭 살아야겠다 이런 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서 애기 옆에서 있을 수 있는 엄마 있잖아요. 힘이라도 생기고 애기 우유라도 또 차서 먹일 수 있고 같이 나들이도 갈 수 있고 하는 엄마. 병실의 환자복 차림이지만 그래도 100일인데 그냥 지나가기가 아쉬워서 기념 촬영도 하고 작은 이벤트도 마련했다. 소윤아, 아빠 편지 읽어줄게. 소윤아, 오늘 100일 축하해. 우리 귀여운 딸.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랑 지내게서 너무 미안해요. 엄마도 건강해질 거고 아빠도 다시 직장에 나갈 거고 소윤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엄마 아빠 소윤이 그런 날이 우리에게 정말 올까? 엄마, 엄마 울지 마세요. 그래 네가 모를 때 빨리 엄마 낳아야지. 알면 너도 가슴 아플 테니까 빨리 알기 전에 빨리 낳아야지.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오라고. 나 빨리 가고 싶어 엄마. 이렇게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 소윤이 돌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과연 올 수 있을까? 우리 애기 울음소리 듣고 재미에 여기 딱 놔주는데 이제 끝났다. 남들은 진짜 애기 잘 낳아 행복하다는 생각할 텐데 저 이제 고통이 끝났구나.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우리 애기도 건강하고 저도 이제 살아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니? 남들처럼 진짜 병실 가서 큰 소리 지면 진짜 아무도 모를걸. 그날 오후 내내 소봉 씨는 수혈을 받아야 했다. 출혈이 계속되고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 하루가 다르게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소윤이가 눈앞에 있는데도 안아줄 수가 없었다. 눈물이 안 왔어, 소연이가. 왜? 엄마는 꼼짝도 할 수 없다. 원래는 하룻밤을 계획하고 온 길. 하지만 소봉 씨의 상태가 나빠져 소윤이 일행은 더 머물 수가 없었다. 가자. 지금 상태라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소봉 씨 결국 울음이 터졌다. 내가 볼 때마다 한번 좋은 날이 없냐고. 왜 남들에게는 다 허락된 일상이 소봉 씨에겐 꿈조차 꾸기 힘든 미래가 되었을까?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아픈데 어떡해. 내가 왜 그래 내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데. 아니 잘못한 거 없어. 소봉 씨가 운다. 통곡한다. 없어. 그런 게 많은데. 이제 30살. 어린 남편 재문 씨에게도 정말 긴 밤이었다. (1월) 초 소봉 씨를 태운 차가 마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석 달 만에 온 집, 세 식구가 함께다. 소윤이 100일 사진을 찍으려고 스튜디오를 예약했다. 아픈데 그깟 100일이 무슨 소용이냐고들 했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하루하루가 소봉 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재문 씨는 소윤이의 발가락이 아내를 닮았다며 신기해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세 식구가 같이 있는 건 처음. 혼자 서 있을 기운도 없으면서 소봉 씨 마음이 먼저 간다. 맞아. 얼굴 찍을 편안한 게 맞는 것 같아. 그 나름대로 편안하게 있네. 근데 너무 밑에 있다. 업긴 업었는데 벌써 다리에 힘이 빠진다. 뭐 다리 뻗정기지 마. 아이고,
마산에 내려온 이유는 소봉 씨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다. 소봉 씨는 물도 넘기기 힘들어했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위해 그리고 만약을 위해 집에 있는 마산에서 검사를 받기로 한 것이다. 재문 씨와 엄마가 교대를 했다. 소봉 씨가 아플 때면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등을 내일 쓸어주었다. 나면 이제 조금 나아질 거다. 좀 나사가 병원에도 너무 오래 있으면 집에 한 일주일, 2주만 있으면 집에 와서 또 쓸 수 있잖아. 조금 아팠는데 갑자기 많이 아프네. 빨리 나아야지. 악착같이 나아야. 보란 듯이 나아야지.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니는 나았을 거야. 그건 엄마가 당신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했다. 소봉 씨에게 소윤이가 그렇듯이 엄마에게도 소봉 씨는 언제나 1등 딸이었다. 서봉이한테 나는 서봉이가 정말로 1등 딸이지만 서봉이는 내가 꼴등 엄마일 거야. 정말 엄마로서 해줄 게 너무 없어. 딱 1년만이라도 더 되돌아갔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건데. 그렇게 토하고 저기서 화장실 뛰어가서 토하고 했더.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 입덧이라고. 그때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아.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엄마에게 소봉 씨는 딸이고 남편이고 친구였다. 정말 맛있게 먹어본 게 없었거든요. 입도 쓰고 결혼하고 나선 부쩍 더 엄마를 챙기던 착한 딸. 첫 미역국 그때 처음에는 애기도 처음에 미웠어요. 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것 같아가지고 빨리 임신 안 했더라면 빨리 발견했을 건데. 근데 지금 애기 보니까 애한테도 미안하고 나한테 평범한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집에 오니까 옛날이 자꾸 생각이 나고 수봉이 건강했을 때 어저께도 내가 같이 샤워하면서 너무나 살이 빠져가지고 차라리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 검사를 위해 소봉 씨가 입원했다. 통증 때문에 소봉 씨는 늘 몰핀 패치를 붙이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통증이 가장 심했을 때는 100ml짜리를 붙이다가 한때는 25ml까지 내려갔었는데 요즘 통증이 심해져 몰핀 패치를 50ml짜리로 늘렸다. 그런데 그것만으론 통증이 잡히지 않아 몰핀 주사를 함께 맞고 있다. 주사를 맞는 간격이 점점 같아지고 있었다. 마술 도와드릴까요? 예, 안소봉 환자 몰핀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나보다 못 참는다 내가. 뭐 잡는다고? 옛날하고 비교하지 마라. 지금 의존하잖아 계속. 통증 조절이 안 되면 의존이 될 수밖에 없지. 아프니까.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시경 검사일이 잡혔다. 처음 암 판정을 받고 나서 3개월 만이다.
소봉 씨가 처음 검사를 받았을 때 위에서 시작된 암이 간과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있었다. 수술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는데 지난 3개월간 전이된 암덩이가 훨씬 커져 있었다. 출혈도 심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는 항암이었다. 그런데 위에 삽입한 스텐트 안으로 종양이 자라 위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3mm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3mm면 물도 넘기기 힘든데 다시 스텐트를 삽입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절망이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쟤한테 어머니하고 내가 있잖아. 많이 힘들겠지만 그런 말이 안 통한다. 니도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속에 있는 거 좀 풀고 울고 싶고 울어. 왜 그렇게 잠들? 응? 이렇게 힘든데 참으라 하는데 미안하다. 결국 바뀌는 게 없어. 그렇게 누가 나오잖아. 맨날 힘들겠어. 미안해. 조금만 더 힘내자. 다시 할 수 있다. 서울로 가서 바로 할 건데 이런 판단을 잘못하는 게 너무 미숙하다 그지? 박자같이 살아야지. 응? 자기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소희 엄마 내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용기 이러면 안 돼. 용기 잃지 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자. 미안해. 이대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희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사흘 후 의료진이 결단을 내렸다. 다시 한번 스텐트 시술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이 가느다란 철사를 몸에 넣어 암으로 막힌 길을 뚫는 것이다. 마취를 하지 않은 소봉 씨는 그 고통과 그 공포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스텐트가 입구부터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두 번째 시술은 첫 번째보다 훨씬 힘들고 위험한데. 의료진들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출혈이 계속됐다. 현지 씨 조금만 계세요. 물러봐라. 스텐트에 실패하면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 죽음이다. 소봉 씨가 뭐라고 의사 표현을 해왔다.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다가 입에 물고 있던 마우스피스가 깨졌다. 이가 부러지지 않은 게 신기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자세도 바꿔보고 예, 조금만 참으세요. 좀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움직이지 마세요. 드디어 길을 찾았다. 스텐트를 심는데 성공했다. 다 됐어요. 괜찮아요. 다 됐어요. 잘 됐거든요. 힘드셨는데 잘 견디셨어요. 대신 아플 수도 없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해줄 게 없다. 맨날 얼굴 보면 미안해. 힘들어하고 올 때마다 가슴도 많이 아프고. 그녀의 눈에는 지금 남편의 눈물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1%의 희망이 생겼다. 소봉 씨는 항암 치료를 시작할 것이다. 딸을 낳으면서 죽음을 선고받았던 엄마 안소봉. 그녀는 살고 싶었다. 어린 딸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3월이 왔다. 6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던 시간이 온 것이다. (3월) 중순 다시 병실에서 소봉 씨를 만났다. 아 조용히 해봐. 혼자 집중해야지. 12, 4, 6, 7, 9, 8, 9, 10, 11, 3, 0, 7, 8, 5, 16, 그녀는 3차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 중이었다. 8, 20, 67. 1%의 가능성을 얻은 것만으로도 소봉 씨는 감사했다. 아브라카다브라. 뭐야? 외국식 주문이에요. 수리수리 마술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문을 외우는 거하고 차이가 안 난대요. 우리 이제 환자들한테도 주문을 해오라 해. 네. 우리 아기가 크기 전까지는 엄마가 밝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생기니까 지금 현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좋은 걸로 그냥 마냥 좀 지금 즐기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 달 후. 도윤아, 이거 좀 봐봐.
소봉 씨는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소윤이와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그토록 꿈꿨던 일상이 생긴 것이다. 애기 좋아. 복선 바퀴가 들어갔다. 그동안 소윤이에게 못해준 일을 한꺼번에 하느라 소봉 씨 너무 바쁘다.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장난감도 일일이 만들어준다. 벌써 9월 돌잔치에 입힐 드레스를 만든다고 난리다. 레이스 큰 거를 달아서. 오늘 레이스 머리 한번 해볼까? 아우 이쁘다. 이걸로 머리띠 하나 만들어야겠다. 돌잔치 할 때 정말 엄마 노릇 잘하고 싶어요. 보란 듯이 우리 딸 자랑스럽게요. 옷도 이렇게 제가 한 거 남들이 안 입히는 거 그런 거 입히고, 그리고 돌잔치 때 제가 진짜로 예쁜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정말 건강 유지하고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녀도 안다. 이것이 어른이의 행복이라는 걸. 당장이라도 깨어질 수 있다는 걸. 아프기 전에 그녀는 미래만 보고 살았다. 먼 훗날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 하지만 이제는 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걸. 밖에 나오니까 더 잘 먹는 것 같다. 튼튼하게 살아요. 아이고. 자, 김소윤, 자. 지금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왔다. 아이고. 힘줘도 안 나와. 힘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밥을 먹으니까. 좋아, 표정 좋아. 남편과 딸과 함께 웃는 이 시간이 그녀 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다. 다 했어? 밥 줘? 제가 이쯤 됐구나.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행복이면 나도 이제 행복하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때쯤요. 그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죽음을. 근데 정말 바라는 건요. 제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냥 소연이한테 옆에 있어주는 거, 끝까지. 정말 온전한 가정으로 이제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소연이 있고 이런 가정으로서 좀 그렇게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 길이 꿈결같이 느껴진다. 이제 이대로 이제 힘든 일은 끝나고. 소봉 씨에게 남은 시간은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짧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년 봄에도 이 길을 세 식구가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